원래는 이 시장 동향을 10일 단위로 만들어요. 10일 단위로 만들어서 짧은 기간에 시장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데 얼마 전에 6월 21일 날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잡혔을 거고 앞으로는 이제 7월 달부터는 말 그대로 새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시장들이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점적으로 이제 요게 좀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2년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조랑말이라 말을 표현했듯이 시장이 정말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상반기 시장 흐름과 하반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감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2022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1일과 6월 21일 요 기간의 시세의 흐름을 받고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6월 21일자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이거 보도자료에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죠. 내용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원문을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원문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능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좀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냥 뭐든지 우리가 처음은 어색하고 힘듭니다. 근데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에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뭐라 그럴까 눈에 띄는 대책이 상생임대인이죠. 상생임대인.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치시면 요즘 이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제 유튜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투자를 그래 많이 안 했다. 그리고 명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쪽에 예를 들면 좀 좋은 거 하나 사고 싶다. 그럼 규제 지역에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다주택자 입장 같은 경우는 할래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주택수가 별로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채 갖고 있다. 그런데 한 채 더 플러스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 이런 지금 대책에 의해서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만 움직이시고 나머지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먼저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고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죠.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거죠. KB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랑 비슷한 형태의 지표가 있는데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KB에서 나오고 있는 주간 단위로 매수 우위 지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더 지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 청약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매수의 지수 같은 경우도 심리에 관련돼서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청약 경쟁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작년 1년 전에 그 지역에 100대 1이 나왔어요. 청약 경쟁률이. 그런데 그 지역이 갑자기 올해 이제 이번 달에 분양을 한 거 보니까 10대 1이 나왔어. 그럼 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었다가 실질적으로 10대 1이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심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매수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청약을 막 넣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가야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청약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심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KB의 매수의 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이에요. 근데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좀 더 딥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탑다운 더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겠죠. KB 매수의 지수 그리고 청약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의 지수는 볼 때 뭐를 보여야 되냐면 숫자 100, 그러니까 지수니까 100이겠죠. 그래서 100 기준으로 봅니다. 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100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수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많은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자가 많은 겁니다. 매도자, 매수자. 그러면 숫자 100이 넘어갈 때 당연히 매수자가 많으니까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당연히 상승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의 지수 100이 넘는 시장을 좋은 시장이다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략 한 50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50 밑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다 뭐라 그럴까, 요 밑에 있는 50 밑에 있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50에서 점진적으로 50, 60, 뭐 70, 80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요때부터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수의 지수 100이 넘는 지역이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가 굉장히 매수가 힘이 좋았는데 지금 6월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강원도가 얼마냐면 96.16이에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전국에 100이 넘는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다만 밑에 있지만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6일과 6월 13일 요 기간에서 이렇게 좀 심리가 올라가는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대전이 19에서 23. 요거 아직 약하다 그죠? 이거는 아직까지 보지는 마시고, 예를 들면 내가 50에서 60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대전이 지금 전주보다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충북이 69에서 73 정도 갔죠. 그래서 충북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주가 지금 68에서 73 이런 식으로, 제주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전주보다 조금 심리가 나아지고 있는 지역도 체크하고, 그리고 100 이상 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어디가 좋구나, 그리고 나아지고 있구나를 체크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강도입니다. 시장 강도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시장 강도를 보게 되면 다 빨갰어요. 색깔이 동일하게 그냥 빨갛게 전부 다 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진짜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2년 1월 11일부터 지금 6월 21일까지 기간을 보게 되면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마이너스 지역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던 지역이 세종이죠. 세종이 지금 1월 달에 마이너스 131이었는데 지금 117로, 그래도 지금 요때가 133, 153 요때가 거의 고점이었죠. 그래서 약간 속도를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17이다. 그 다음이 어딥니까? 대구, 대전, 그 다음이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인천, 그리고 전남, 울산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마이너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도 보게 되면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대로 지금 위에 매매가 지금 하락하는지 전세도 같이 그렇습니다.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세종, 그리고 인천, 그리고 전남, 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과 서울과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는 하락하진 않아요. 매매는 하락하지 않는데 전세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세 하락폭이 깊어지면 매매 영향까지 미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도 보니까 지금 숫자 8이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2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숫자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50을 간다든지,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뭐 한 15 정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매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속도감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부 다 벌게 시장 가도 전부 다 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실거래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 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 말 그대로 월 평균 기준이죠. 월 평균 기준으로 100% 이상 되는 지역, 이하 지역들을 볼 건데, 평균 50% 이하 거래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는 거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새 아파트를 가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큰 평형대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사 수요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의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는 거래가 되는 것들이 금매들만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금매들이 계속 거래가 된다면 그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금매 시가들이 찍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매 찍혔는데 그 금매 기준으로 자기는 더 싼 금액으로 사려고 하는 거지 비싼 금액으로 사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거래가 50% 이하 거래되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매도자는 가격을 높이려고 시장 가격에 내놓으려고 하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금매 가격을 보고 더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라든지 이게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거의 동상이몽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작년 6월 달부터입니다. 거의 작년 6월 달부터 대구, 그다음에 지금 작년 가을부터는 지금 경기도, 대전, 서울, 부산, 그리고 인천, 뭐 세종 이런 아이들이 지금 거래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보니까 세종이 이런 식으로 최근에 초록색깔로 거래가 좀 올랐죠. 그 다음에 보니까 부산도 살짝 지금 약간 종부세 때문에 좀 파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거래가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계를 보는 거는 이게 거래가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평균 50% 이하로 거래되는 지역들은 제가 위험 신호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의 6, 7개월 동안에 거래가 평균 이하로 거의 50% 선을 계속 간다면 그 시장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22년 5월 달에 월 평균 거래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북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그래도 그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매물을 한번 볼 건데요.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는 매매고 밑에는 전세인데 전세를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전국이 전세가 줄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국이 전세가 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줄고 있는데 강원도, 광주, 그다음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이런 아이들은 매물도 줄고 있는데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는 오히려 매물이 빨간 색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6월 11일 날 기준으로 매물 건수 평균입니다. 평균의 건수보다 지금 보면 이게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물 건수는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의 평균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된 건수들을 보니까 지금 요때보다 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는 줄고 있고 매매는 줄고 있는 지역도 있고 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면 전세도 줄고 매매도 줄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생존기일 한번 보겠습니다. 생존기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매도되기까지의 살아있는 생존을 평균을 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평균을 내서 평균값으로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원도, 경기 전체적으로 그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28일이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길어요. 경기도는 30일이니까.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 29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색이라는 것은 지금 평균적으로 26일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색깔이 여기 초록 색깔이라는 것은 23일, 25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짧은 아이들이 어디냐 보니까 뭐 경남, 경기, 광주, 대전, 그다음에 전북 이런 아이들이 지금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울도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세 같은 경우는 생존기일이 그나마 좀 짧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22년도 상반기의 흐름을 좀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 연차를 한번 쪼개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도 느낀 거였고 이게 좀 특이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이 한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대세 상승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대장부터 못나기까지 이렇게 쭉 같이 따라서 시차를 두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대장이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밑에 2등, 3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보면 1등이 무너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나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죠. 보합 상태인 상태고 2등, 3등에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먼저 간 1등이 꺾여요. 꺾이고 밑에 있는 3등, 4등이 가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특이한 시장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대장이 1등 갔어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2등, 3등이 가요. 그런데 1등은 그때 멈춰 있는데 1등이 지금 꺾였어요. 대출 규제인데 이 대출 규제가 뭐를 건드렸냐면 전세 대출을 건드린 거예요. 작년에 지금 7월 달에 전세 대출을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 대출의 이자가 그 당시에만 해도 4% 후반에서 5%까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전세 대출 막아버리니까 막 여론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줄게라고 했는데 풀어줄게라 얘기는 했지만
금리는 되게 높았거든요. 그 금리가 5%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보통 2%대 이랬는데 5%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줄이는 거죠.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전세 가격, 그러니까 신축이 전세를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이자가 그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세 이자 부담이 뭐 2%대에서 5%대로 가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버리니까 전세가 꺾이면서 매매까지 같이 꺾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시장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신축인 거죠. 신축을 22년 1월 1일과 6월 21일 기간 동안 살펴보니까 분위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20%가 5분이죠. 그리고 가장 하위 20%가 1분인데 그러면 가장 많이 상승했던 5분위를 살펴보니까 강원도, 경남, 전남, 제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22년도에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을 뽑아라 그러면 강원도일 겁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일 건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는 것처럼 강원, 경남, 그다음에 전남, 제주가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신축의 가격 상승을 많이 한 퍼센테이지 2.8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4.2. 와, 진짜 높네, 그죠? 매매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4분위. 4분위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요 두 개, 광주, 전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가 마이너스 5.6이에요, 신축이. 그러니까 신축 전세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냐면 지금 광주는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 신축이 마이너스 2.5. 그리고 이제 매매가 마이너스 0.7. 이렇듯이 지금 4분인데 신축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3분위 볼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하니까 2분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6.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8.5입니다. 신축.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인천 같은 경우는 계속 신축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신축의 전세가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니까 전세를 빼기 위해서 전세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그러죠. 입주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8.5인데 매매도 2.8. 근데 마이너스 2.8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1분위 한번 볼까요? 1분위 같은 경우에 지금 세종이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전세가 마이너스 10.6, 그리고 매매도 마이너스 6.6. 대전 같은 경우도 전세 마이너스 5.8, 매매도 마이너스 5. 이렇듯이 신축이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좋은 것들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높은 지역들도 얘만 살짝 빠졌지만 지금 5분위만 그나마 견조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얘들은 지금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빠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신축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차인 5년에서 10년차 한번 보겠습니다. 5년에서 10년차 한번 보게 되면 5분위 상위 20% 한번 보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3.1 강원도. 역시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4.5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요 보이시나요? 요 구간부터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세는 거의 5분위 있는 광주, 그 다음에 전북까지도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충북 마이너스, 그리고 3분위부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가장 마이너스 폭이 깊은 게 아까 신축도 세종이었죠. 마이너스 13.1%고, 매매 같은 경우는 세종보다는 오히려 대전이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6.3,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9, 이런 식으로 지금 신축, 준신축,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매매 전세가 모두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다음 중간 연차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에서 15년 차를 한번 보겠는데요. 10년에서 15년 차를 보게 되면 상위 20% 5분위 상승률을 보게 되면 강원도가 5%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전세가 5%. 강원도 셉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려와 보면 지금 마이너스 한번 구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구간이 이렇게 구간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준신축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칸이 작아졌죠. 칸이 작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분위 가장 하위 20% 지역을 보게 되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세종이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2. 그리고 대전이 매매가 마이너스 4.9. 그러면
세종이 신축도 지금 10% 빠지고 준신축도 마이너스 13%가 빠지고 그다음에 한 중간 정도 되는 10년에서 15년 차도 9.2%가 정도 빠져요. 세종은 원래 또 전세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세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지역 있죠. 충북, 청주, 서원구, 대전, 유성구, 그다음에 서구 이런 아이들이 전세가 글로 빨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도 전세는 또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좋은 것들이 전세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5년에서 25년 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5분이 계속 지금 강원도, 제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주, 전북 요게 지금 거의 5분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 매매도 4.9 그리고 전세도 6%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받쳐줘야지 상승을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골고루 지금 다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게 전세가 계속 받쳐주고 강릉, 춘천, 속초, 동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5년에서 25년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에 되면 아까 우리가 준축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보시게 되면 0.05 그리고 0.1 뭐 마이너스 3.1, 0.2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것보다는 확실히 하락률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년에서 25년 차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아이는 대전입니다. 세종보다 오히려 세종은 요 연차가 물건이 별로 없기도 하죠. 물건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빠졌고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 마이너스 4.5 그리고 매매가 마이너스 3.9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이 가장 구축인 거죠. 25년 차 이상. 요거 25년 차 이상 되는 아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아이가 제주입니다. 제주가 구축이 굉장히 강하네요. 6.5% 상승을 했고요. 전세가 7.6, 그러니까 전세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니까 전세에 의해서 매매까지 밀어올린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대체 지역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구축들까지도 지금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축 같은 경우는 하락한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분위에서도 지금 전남은 하락이 아니에요. 매매 같은 0.5, 전세는 0.8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세종, 대전, 대구 요 아이들 세종 같은 경우는 요 연차는 오히려 전세는 조금 증가했네. 그렇듯이 가장 하락한 아이는 대구의 전세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 그래서 모든 연차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지금 대전하고 대구다. 대대가 힘들구나. 대대가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전체로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연차를 쪼개서 좀 보면 좋아요. 왜냐면 유동성이 풀릴 때도 신축에 대한 그 로망 때문에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얘기하면서 그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수요가 몰려갔거든요. 몰려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차를 쪼개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보면 이 상승률도 지금 여기 보면 5.9, 6.5, 4.7, 4.4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연차가 오래된 아이들이 상승률도 높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 그렇고 그리고 하락도 덜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아이들이 보면 얘가 지금 준신축이거든요. 5년 10년 차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1.1, 1.1, 0.8 뭐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좋은 것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의해서 지금 좋은 것들은 전세가 빠지면서 매매도 빠지고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많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지금 하락폭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그 지역들이 5분위들이 보니까 강원, 제주, 그다음 전북, 광주, 4분위는 충북, 충남, 경남 이런 지역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시장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도 이 지역들을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이 많이 상승하는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소외받았거든요. 소외받는데 지금에서 이제 조금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은 작년 대비 동월 이렇게 같은 기간의 가격의 증감률을 좀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1년 1월 1일과 6월 20일 요 기간하고 22년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 보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이 매매가 21.35%로 올랐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11.42%, 그리고 경기도가 18.62, 전세 같은 경우도 10.82,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7.84, 그리고 12.06. 제주도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쵸? 제주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제주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한번 누가 가장 많이 상승했냐면 강원도입니다. 아까 강원도, 제주가 가장 지금 힘이 좋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를 상승했냐면 똑같은 기간에 4.7%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인천은 21%예요.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한 5배 되나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의 속도랑 지금 제가 적토막 그리고 쪼랑말 비교한 게 여러분들 시간 가시죠? 이 수치를 보면. 그쵸?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 굉장히 시장이 뭐랄까 쫄랑쫄랑 간다라고 얘기한 게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바로 이제 여러분들 비교가 가능하시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4.14, 그다음 전북이 3.4.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제주, 전북이 많이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6개월 기간 동안에 상승한 거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우리가 투자를 못한 거를 후회한다? 아니에요. 이런 시대는 또 옵니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세종조차도 1.67%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울산, 전남,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세종 전부 다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이렇듯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강원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강원도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강릉이 9.54, 그다음 속초가 7%,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강릉 안에서도 보니까 초당동, 그다음 노암동 이런 아이들이 한 15%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1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미추홀구가 2.42%, 그다음에 동구는 1.34. 이게 지금 기간이 작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인천을 올해 흐름을 보겠다 해서 올해를 보니까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볼까요? 지금 계양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이런 아이들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꼭 깊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깊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입주장에는 당연히 전세가 흔들리면서 당연히 매매까지 흔들리고 지금 또 대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 해가지고 좀 더 시장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미추홀구가 조금 움직이는데 보니까 도화동, 화곡동, 광교동, 그다음에 주안동, 명현동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특강도 봤는데 이제 시군구 단위로 한번 볼게요. 시군구 단위로 요거는 21년도 상반기, 요거는 22년도 상반기 보게 되면 21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동두천, 이때 정말 저 끝에 있는 동두천까지도 투자를 해야 되나 저기까지 상승하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2천까지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거의 40%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세도 한 20%, 그다음에 상록구, 그다음에 안산시 이런 지역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21년도 상반기 때 보니까 지금 마산 하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강릉시 9.4, 그다음에 뭐 속초, 이천, 남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폭을 보더라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베트강도도 봤지만 시군구도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마산 하포구 얼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상반기 때 보니까 그 속에서 보니까 자산동, 그리고 월령동, 그리고 산호동 이런 아이들이, 해운동 이런 애들이 많이 상승했죠. 지금은 약간 하포구 쪽 조금 조용하고 진해구 쪽으로 이제 공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상승하게 되면 이 지역이 오랫동안 상승하고 전세가 많이 올라서 매매까지 움직이고 이러면 여기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지역들이 상승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지역도 살펴보는 것도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21년도 상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22년도는 생각보다 상승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방 요인이 있을 건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보는 건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1 년도 물량을 보게 되면 22 년도 물량보다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예를 들면 21 년도가 많아서 이렇게 21 년도가 더 많이 상승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22 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미래 물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22 년도는 인허가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확 줄고 있었잖아요.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21 년도 상반기 때 급등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요인인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약간 찾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뭐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죠. 뭐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쪽지니까 못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수치상으로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 매달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21년 5 월에 이게 가계대출가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렇게 지금 줄고 있는 게 확 보이시죠? 그래서 22년 4 월에 거의 3.1%를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쪼끔 들었죠. 이 쪼금 든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대출이 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여전사라에서 약간 상금융 쪽에 대출이 좀 늘고 있어요. 그게 뭐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연끌 쪽들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생활 자금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대출이 쪼끔 늘었어요. 늘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계 대출도 완만히 줄고 있지만 기타 대출이 줄고 있습니다. 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용 대출을 받은 거를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금융으로 보시면 돼요. 상금융이라서 뭐 캐피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의 대출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타 대출들이 이렇게 지금 갚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대출을 받았던 뭐 2%대 대출 받았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아마 4%대, 5%대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갚아 나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덜 빌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시장 강도 추이를 이게 시장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축, 준신축부터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이제 시장 강도로서 언제 시장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를 비교를 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가장 먼저 줄였어요. 서울이 시장 강도가 이렇게 지금 속도를 줄였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게 뭐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먼저 속도를 줄인 거는 서울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였고 인천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8 월쯤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 8 월이거든요. 요 시점이 8 월인데 8 월부터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시장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 시장 강도가 수도권은 모두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안에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5 년차, 25 년차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서울 신축 살짝 뭐 약간 보합 형태로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쪼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고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은 확 눈으로 보일 정도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서울도 쪼끔 떨어졌고 경기도도 살짝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5 년차 같은 경우는 서울은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고 경기도는 보합 그리고 인천도 보합. 그런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두 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천은 살짝 올랐네요. 살짝 올랐고 경기도는 보합 이런 형태로 약간 서울은 그나마 지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얘는 탄력적으로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21년 2월 달부터 확 꺾였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끊긴 거는 광주인데 광주는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밑으로 마이너스가 돼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 보라 색깔이 대구죠. 보라 색깔 대구, 대전 요 두 개가 지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시장 강도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시장 강도 마이너스 구간이 지금 대구하고 대전이 대대다. 대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보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보다 먼저 꺾였어요. 다들 보면 매매보다 전세가 먼저 꺾였는데 그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좀 빠르게 21년 2 월부터 시장 강도가 꺾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미만과 25년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파란 색깔이 부산입니다. 파란색 선이 부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라 색깔이 대구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꺾였어요. 먼저 꺾였고 부산은 쪼끔 있다가 꺾였고, 그래서 이 가파르기가 전세가 훨씬 더 가팔라요, 매매보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훨씬 가파르기가, 전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25년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이 25년 차가 이렇게 지금 우하향 전세가 좀 강하게, 그다음에 대구, 그래서 전세가 25년 차가 하락하는 지역은 대구하고 대전 빼고는 지금 약간 우상향에 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우하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가격도 우하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25년 차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하고 대전이다. 그래서 대대가 지금 전 연차가 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은 실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달인데 수지비를 제가 6월 22일 기준으로 했죠. 근데 6월 말이 돼야지 우리가 수지비 100%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전북, 강원, 제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을 그나마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가 넘었습니다. 107.9%, 그다음에 103%, 102%, 전세도 100% 94, 169.3%. 그래서 제주가 전월세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 달 살기 이거는 거래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50% 이하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지역이 부산,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서울. 우리 앞에서 시계를 봐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래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랑이 없는 꼴에 토끼가 주인 노릇한다. 이거 딱 이거 보면 늘 생각나. 왜 그러냐면 큰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큰 도시가 하나도 없어서 건수도 보면 1,000건 넘는 건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짝 그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사천입니다. 사천이 150%. 그래서 평균적으로 125건이 거래되는데 지금 5월 달에 187건이 거래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가 되면 여기 거래되는 단지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사천시 거래되는 걸 보니까 와, 이런 데가 거래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들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동해시, 군산. 제가 이게 빨간 표시한 거는 표본이 너무 작은 것들은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제가 필터에서 인구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발진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 필터를 적용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인구 필터를 하게 되면 이런 지역들 안 나오겠죠. 전남 영안군, 뭐 예를 들면 충남 태안군 이런 거 안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히 불인이다, 인구 20만 이하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조금 투자해서 내가 이제 뭐 치과를 좀 잘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 같으면 괜찮지만, 내가 지금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고 그리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신 분들은, 불인이들은 인구 20만 이하는 접근 금지. 그래서 나중에 인구 필터할 때 여러분들 20만 이런 식으로 딱 필터하십시오. 그나마 이제 표본이 좀 되는 거 보니까 군산 128%, 그다음에 진해구 127%, 제천 126%, 그리고 목포 114%,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표본이 있는 것들 기준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토끼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만 거래가 되고 있죠. 전국으로 한번 매물 감소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금 특강도 기준으로서는 지금 제주가 비율적으로는 마이너스 8.3. 그래서 6월 10일과 6월 20일 요 사이에 매물 공개 건수랑, 그리고 6월 23일 날 캡처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8.3. 광주, 강원, 전북.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만 지금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나오죠, 그런 지역들. 그렇죠. 계속 나오고, 오히려 지금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대구 다음으로 지금 조정받는 지역이 부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소폭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대전, 세종, 그다음에 서울, 부산, 이런 형태로 매물도 좀 늘고 있다라고 보이시죠? 다음 수도권의 매물 감소 지역을 보니까 포천시가 1등입니다. 포천시가 마이너스 13%, 서초구, 여주,
그다음에 동구, 안성, 이천, 지역 뭐 이런 아이들이 지금 근데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요 정도면.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런 아이들이 조금 이제 물건들을 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가 그래도 열일하고 있죠.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그다음에 영도구, 광주 서구, 그다음에 광주가 많죠. 거의 광주가 상위권에 다 진입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도 좀 들어오고 있죠. 울산 동구, 울산 남구, 그다음에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구 이런 식으로 이제 울산에 있는 아이들도 조금씩 이거는 울주구는 좀 늘고 있네요. 울주구는 뺍시다. 울주구 두 개는. 그래서 지금 동구가 가장 그래도 그 속에선 빠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방 보겠습니다. 확실히 기타 지방들이 매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버리고 한번 볼까요? 밀양시가 조금 빠지고 있네요. 밀양시가 225건이었는데 299건으로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순천시가 이건 좀 의외인데 순천시 매물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여순간 매물 많거든요. 입주 물량 많거든요. 그런데 좀 빠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개발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광릉시 여기 좀 빠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방들의 매물 감소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요약을 해보면 매수 지지 100이 넘는 지역이 없고, 그나마 그 속에서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는 좀 강한 지역이 강원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반기 때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강원도가 4.2, 그 다음에 제주가 4.1, 경북이 3.3, 이 지역들이 거의 리딩을 하는데, 매매만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도 거의 상승률이 상승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연차별로 제가 상승률을 뽑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15년에서 25년 차, 25년 차 이런 아이들이 구축들이 지금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외됐던 지역과 그리고 연차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만 보더라도 21년도 상반기 때 상승률과 그리고 22년도 지금 상승률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난다라는 거 좀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약간 소외됐던 그런 지역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지역을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하락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공부를 좀 해서 그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우리 하락장이라면 세종, 대전, 대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 대전, 대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대구를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평가돼 있고, 저평가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광역시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신축들 가격 비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A급지의 신축들이 거의 한 12억대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도 한 B급지 정도 되면 거의 한 8, 9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신축 분양 아파트들 거의 한 6억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가로 한 2억 정도 싸잖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하나 있고 저평가됐어. 그래서 저평가는 돼 있는데 이제 투자 타이밍을 보는 거죠.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평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 타이밍을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세가, 광역시 중에서는 전세가가 가장 높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60%가 안 됩니다. 50 몇 %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그리고 울산이 좀 높기는, 울산이 높네. 울산하고 지금 대구가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전세가율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가도 싸고 전세가율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대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구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장 동향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석을 해봤는데, 이거를 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쉽게 이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